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유형에서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유형에서 추론, 통계 작업이고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입니다. 실기시험 제3유형 추론 통계 작업에서 필요한 기초 이론은 필기 강의인 2-3-1 기술 통계, 2-3-2 추론 통계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유형 추론 통계 작업에서는 먼저 모집단과 표본,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중심 극한 정리와 표준 오차, 신뢰 구간, 정규성 검정 등 분산성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 왜 학습을 해야 하는가?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3유형 실기시험에서는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 모집단을 추정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한 이 값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평균값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차와 신뢰 구간을 같이 제시해야 모집단에 대한 추정의 신뢰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본, 추론 통계, 중심 극한 정리,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진 않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 출제되는 가설 검정, 회귀 분석에 대한 어떤 결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 역시 어찌 보면 우리가 제3유형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개념을 잡는 기초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본에서 구한 추정값이 실제 모집단 값과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이론. 자,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우리는 SE라고 하고요. 이 스탠다드 에러, 이 표준 오차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은 모집단의 모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본을 추출을 하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합니다. 이 표본 하나만 가지고는 얼마나 정확한 추정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이 추정치의 불확실성, 즉 오차 범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표준 오차, SE가 되는 겁니다. 표준 오차는 표본 통계량의 흔들림 정도, 즉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표본 평균 하나만 보고 믿기보다는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표준 오차입니다. 자, 이 표준 오차의 계산 방법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됩니다. 즉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준 오차는 작아지게 되고
표준 오차가 작아진다는 말은 더 정밀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실내 구간은 표준 오차의 영향을 받고 표준 오차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실내 구간은 좁아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표준 오차는 실내 구간 계산할 때 사용되고요. 가설 검증, 특히 T 검증을 할 때 사용되고 회기 분석을 할 때 회기 개수의 신뢰성 판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다음은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 결국 우리는 이 신뢰 구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전 강의에서 표본,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중심 극한 정리를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표본으로 구한 평균이 있다고 할 때 이 표본의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지를 추정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 범위가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신뢰 구간은 이 모집단의 모수, 즉 예를 들어서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표본 통계량,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의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95%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이라는 말은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절차로 수많은 표본을 반복 추출해서 각 표본의 신뢰 구간을 만듭니다. 이들 중 95% 신뢰 구간이 실제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신뢰 구간의 구성 요소는 표본의 평균, 표준 오차, 신뢰 수준이 됩니다. 이 신뢰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본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 곱하기 Z, 즉 인계값이 되고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 배웠던 중심 극한 정리, 표준 오차, 신뢰 구간 대부분 교재나 강의에서 서술 형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명확한 개념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아래와 같고요. 이 코드를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드에서 출력되는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랜덤이기 때문에 랜덤을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드 고정을 합니다. 자,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샘플 사이즈, 즉 표본의 크기는 150이고 표본의 수는 10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한 번 데이터를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에서 150개를 추출하는데 이 표본을 1000번 반복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번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각 표본의 평균과 이 신뢰 구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 신뢰 구간을 그래프로 출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 저장용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번을 반복하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구문을 쓰고요.
이 1000번을 반복하는 과정 안에는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 자, 두 번째 코드는 복원 표본 추출을 합니다. 자, 샘플은 df total bill.sample이죠. 그때 표본의 크기 n은 샘플 사이즈 즉 150이 되고 콤마 replace는 true 즉 복원 추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원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 표본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한 값이 바로 min sample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이 되고, 이 min sample은 sample mins의 결과 저장용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평균을 지금 구했죠. 다음은 표준 오차를 구해야 되고 Z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표준 오차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루트 표본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합니다. 구하고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의 표준 편차를 나누기 루트 샘플 사이즈가 되고, 다음은 이제 95%의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고 이 confidence intervals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누적 확률 97.5%일 때 Z 점수를 구해야 되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96 정도가 나오고요. 값이 1.96이 나오려면 누적 확률 기준점은 97.5%, 즉 0.975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lower bound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고요. upper bound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됩니다. 표본의 평균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Z값, 그리고 표본의 평균 플러스 표준 오차 곱하기 Z값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즉 표본을 표본 추출을 하고 표본의 평균을 구하고 표준 오차를 구하고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이 과정을 1000번 반복을 하고 표본의 이 평균과 신뢰 구간의 이 구간을 해당 이 sample mins와 confidence intervals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수 안에 저장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이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mean of sample mins는 1000개 표본의 평균의 평균입니다. std of sample mins는 1000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19.82가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0.73이 되네요. 그 값을 루트 샘플 수 K 1000으로 나눈 값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95%이기 때문에 Z스코어는 0.975, 즉 95%. 이와 같이 컨피던스 레벨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19.82가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0.73이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0.02가 되고 1000번 추출된 이 표본의 95% 신뢰 구간은 19.78에서 19.87이 됩니다. 자, 실제로 자,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모집단의 평균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150개씩 표본을 뽑고 1000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표본 평균은 약 19.8이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0.73이었습니다. 이 평균들의 분포를 보면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한 0.02 정도의 오차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개의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1000개의 각 표본의 신뢰 구간의 95% 정도가 실제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1000개 중 95% 정도가 모집단의 평균인 19.8이라는 그 값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코드는 각 표본의 신뢰 구간을 그래프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 우리가 1000개의 표본을 뽑았죠. 1000개마다 신뢰 구간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10개를 출력한 결과물이고요. 자, 1번 표본의 신뢰 구간은 17.74에서 20.36이 되네요. 모 평균의 평균이 19.8이라고 했죠.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뭐 2번 또 들어가고 19.8, 6번 또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표본에서 지금 일부 10개 정도만 각 표본별로 신뢰 구간을 출력을 했고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모 평균의 평균이 19.8입니다. 이 19.8을 빨간색 수지선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 그레이, 이 회색이 바로 각 샘플마다의 신뢰 구간의 범위를 회색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떤 샘플은 거의 한 16과 17 사이에 신뢰 구간이 가장 낮은 시작점이 있었고 또 뭐 어떤 표본은 가장 높은 신뢰 구간이 한 24 이상 또 있었네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실제 이 빨강색 모 평균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신뢰 구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 이렇게 1000개 중 실제로 이 모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신뢰 구간의 비율을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 94.3%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든 1000개의 표본을 통한 신뢰 구간 중 약 94.3%가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즉 신뢰 구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샘플 민즈, 즉 우리가 1000번의 평균을 이제 빈즈, 즉 30개 구간으로 확률 밀도 함수와 함께 자, 히스토그램 시각화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실제 이제 이 95%의 신뢰 구간을 이제 표시를 해보면 각 표본의 평균 개념에서 95%의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을 그린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차가 표준 오차가 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죠.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1000개의 추출된 이 표본의 평균들의 분포에서 자, 위에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에서 95%가
실내 구간 내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실내 구간 외의 이 면적이 이 안의 면적보다 훨씬 더 크죠. 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각 표본의 평균들의 분포에서 95% 실내 구간 내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프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